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60Hz 12극 회전자 외경이 2m인 동기발전기의 자극면의 주변 속도는 약 몇 m/s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반지름을 R이다. 라고 보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간을 뭐 1초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한 바퀴 도는데 이동 거리는 한 바퀴 원의 호의 길이가 되겠죠. 2πr입니다. 그죠? 2πr. 1초에 이것이 한 바퀴 돈다면 속도는 2πr m/s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바퀴를 돌면 거리는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n 바퀴를 돈다면 여기가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변 속도 v는 2πrn m/s가 되는구나. 그쵸?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초당 회전수인 rps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름이죠, 지름. 그래서 pi d n m/s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60Hz 12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60Hz 12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단위가 rpm이 되고, 자, 이걸 초당 회전수로 ns로 하게 되면 60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p분의 2f rps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ns는 p는 12극. 자, 2 곱하기 주파수 60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10 rps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요 ns라고 하는 값을 요 주변 속도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주변 속도 v는 파이 d, 직경이 지금 2라고 했죠. 2 곱하기 10 해서 20파이 m/s가 되고, 파이는 3.14가 되기 때문에 62.8 m/s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60Hz 12극의 동기전동기 회전자개의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단, 회전자개의 극간격은 1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극수가 12개다. 라는 얘기죠. 그럼 12개면, 자,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그쵸? 12개의 극이다. 그럼 이 극수가 12개면, 자, 이 극간격, 이게 1m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바퀴를 돌면 이 원주의 길이는, 극수는 12극이고, 극당 간격이 1m이기 때문에 한 바퀴의 길이가 12m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속도 v는 파이 dn에서, 파이 d가 뭡니까? 결국에 이 원의 길이입니다. 그죠? 원의 길이. 그래서 이 파이 d라고 하는 값이 12가 되고요. 자, n. 자, 1번 문제랑 똑같죠. 그죠? 60Hz 12극이니까 ns는 10rps가 되겠죠. 그래서 10. 계산해보면 120 m/s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다음에서 동기 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자,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와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는 구조가 동일하겠죠. 이때 동기 발전기를, 자,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는 다 동기 발전기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교류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을 우리 교류 발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의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자, 동기기는 계좌가 회전하는 회전 계좌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기계적인 원인도 있고 전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기계적인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계좌가 철의 분포가 높아, 그죠? 철의 분포가 높음으로 어떻다? 계좌가 전기자보다 더 튼튼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좌는 전선이 2가닥이지만 전기자는 전선이 최소 4가닥이죠. 많게는 6가닥. 그 얘기는 뭐냐? 이 동기기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선이 꼬일 수가 있으므로 이 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즉 슬립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회전 계좌는 2개만 꼬이지 않게 하면 되지만 전기자는 최소 4개가 꼬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 구조적으로 어떻다? 간단하다. 그쵸? 간단하다. 자, 전기적인 이유로 보면 자, 계좌에 들어가는 전원은 직류 125에서 250V 정도가 되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약 11kV 정도의 전압이 됩니다. 교류. 그래서 전기적으로 덜 위험하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전압을 회전시키는 게 덜 위험하다. 두 번째로는 회전자, 그러니까 즉 전기자가 회전하지 않으므로 절연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 동기계는 뭘 쓴다? 회전 계좌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고압 대전용에 좋고 절연이 쉽다. 그쵸? 계좌가 회전자이지만 저압 소용량의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그죠? 그 다음에 답은 전기자보다 계좌극을 회전자로 하는 것이 튼튼하다. 맞죠?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우리 기전력의 파형 계산은 뭐가 있습니까? 분포권, 단절권이라는 게 있죠. 라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수소 냉각 방식. 이 수소 냉각 방식을 이제 우리가 공기 냉각하는 거에 비해서 공기와 비교해 보면 공기 냉각 방식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 절연 내력이 높고요. 그 다음에 풍손이 감소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출력이 증가가 되고 권선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얘기인데 나쁜 얘기는 뭐만 있습니까? 설비위가 고가이고 폭발의 우려가 있다. 폭발 우려. 그러니까 광폭 설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풍선이 공기 냉각 시에 약 10분의 1로 줄어든다. 맞는 얘기지. 풍선이 줄어듭니다. 열 전도도 좋고 가스 냉각기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절연물의 산화작용이 없으면 절연 열화가 작아 수명이 길다. 이제 권선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고. 반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 반폐형이 아니라 밀폐구조입니다. 밀폐구조. 라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 자, 삼성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델타 결선과 비교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자, Y결선. 동기기는 무슨 결선을 한다? Y결선을 한다. Y결선을 하게 되면 3고조파가 없죠. 그죠? 3고조파가 권선 내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없다. 이 3고조파가 없기 때문에 동선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죠? 동선 감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절연 레벨 경감.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다. 충성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연 레벨이 경감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다. 전압과 관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상전압이 방지된다. 이상전압 억제. 중성점 적재하니까.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도 되겠다. 자, 출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다. 우리가 Y계선으로 한다라고 해서 출력이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니죠. 가번이 잘못됐고요. 권선의 코로나 현상이 적다. 이건 뭡니까? 저런 레벨을 경감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같은 내용이고.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뭐예요, 이거? 3고조파가 없다. 권선의 보험이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이용하다. 이상전압이 억제된다. 중성점 접지로 인해서. 답은 가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 자, 동기계의 전기자 건설법이 아닌 것은 중권, 이층권, 분포권은 맞습니다. 전절권이 아니죠. 전절권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전절권이 아닌 뭐를 쓴다? 바로 단절권을 쓴다. 그렇죠?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의 건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분포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분포권으로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고조파 제거 해서 파형 계산한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열 발산이 좋다. 그쵸?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기전력이 감소한다.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라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분포권 계수. 분포권 계수 KP는 뭡니까? 사인 2n분의 파이. 여기도 사인 2n분의 파이. 앞에 여기도 보면 Q만 붙이면 되죠. 그죠? 여기죠, 여기. 분포권 계수. 그쵸? 답 찾아보시게 되면 우리 분포권계는 KT라고 씁니다. 그죠? 자, 답 찾아보시면 집중권에 비해 유도 기전력이 낮아진다, 감소한다. 권선의 리액턴스가 작아진다. 그죠? 난주 방지랑은 상관없습니다. 파형이 좋아진다. 이 얘기죠. 답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동기발전기 기전력의 고조파가 감소하여 파형을 좋게 하고 건설의 리액턴스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건선법은 분포권에 대한 얘기죠. 그죠? 파형 개선하고 뭐예요? 리액턴스가 작다. 그죠? 감소시킨다. 답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삼상 동기발전기 매극 매상 슬로스가 3이면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Q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 매극 매상 슬로스 Q가 3. 분포권 계수 공식 요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면 KD는 3.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사인 EM. M이 뭐예요? 상수죠. 그러니까 3상이지 않습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 파이에 사인 2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 6분의 파이. 이거 몇 도입니까? 30도입니다. 그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3, 사인 18분의 파이가 되죠. 2분의 1이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6분의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 요게 됐죠. 답 찾아보시면 라번의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1번. 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자, 여기에서 단절권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단절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마찬가지로 고조파 제거 해서 파형을 계산한다. 자, 그러면 단절권을 하게 되면 동량이 어떤 감소되죠? 동량 감소. 자, 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실 감소. 그 다음에 소형 경량, 소형화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기전력의 감소가 발생을 한다. 그럼 기전력이 얼마만큼 감소하냐? 바로 단절권 계수라는 게 나오죠. 단절권 계수.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이 되고, 그죠? 위에는 코일 간격.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절권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바로 파형 개선이 되겠죠.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삼상육국 슬롯 54의 동기발전기가 있다. 어떤 전기적 코일의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에 들어가 있다면 기본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는 얼마인가? 여기서 단절권 비율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 분의 뭐라고 했습니까? 코일 간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극간격은 자, 극수가 몇 개입니까? 극수가 6국, 슬롯은 54개입니다. 그래서 극간격은 총 54 슬롯을 극수 6국으로 나누면 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베타 값은 자, 9개 중에 자, 8번에서 1번에서 들어가서 8번에서 나온다. 그죠? 간격이 7개가 되는 9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절권 개수 KP라고 하는 것은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대입을 해보시면 사인 2분의 9분의 7 파이가 됩니다. 자, 파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라디안법으로 하면 파이고, 이걸 호도법으로 하면 180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하실 때 그냥 파이라고 넣으면 안 된다. 그죠? 각도로 변환해야 되겠죠. 계산해보면 사인 70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 70도는 0.9397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 매극 매상의 수를 많게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 단절권 및 분포권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다 전기자취심을 4슬롯 한다. 4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류도 슬롯이라고 합니다. 스크류도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철심이 있으면 자,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4슬롯이라고 하는 건 스크류드 슬롯, 즉 슬롯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슬롯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주파 제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답원도 맞는 얘기고, 라번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 자, 공극의 길이. 공극의 길이가 작다. 자, 공극의 길이가 작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공극이 작으면 전기자와 계자 간의 간섭이 많아집니다. 그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되면 당연히 주, 자, 속이 원다. 일그러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그러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조파 포함. 그럼 주자속에 고조파 포함이 되면 당연히 유기기전력에도 고조파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공극의 길이는 뭐야? 길게, 넓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 자, Y계선 3상 동기발전기의 극수 6, 한극당 자속이 0.16, 회전수가 1200, 코일의 권수가 186, 권성계수가 0.961대, 단자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는가? 여기서 3상에서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간 전압을 뜻합니다. 단자 전압은 뭐다? 선간 전압이다. 이 선간 전압 V는 루트 3에 4.44 Fn 파이 M의 권선계수 KW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쵸? 자, 그럼 F는 120분의 NS 곱하기 극수 P가 되겠고요. 120분의 동기속도 얼마로 회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1200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 극수가 몇 개? 6극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파수는 60Hz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선간전압 V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 곱하기 4.44 F 60 코일의 감긴 횟수 186 자속이 0.16 곱하기 권선 개수 KW라고 하는 값이 0.96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13,182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은 한 상의 발생되는 이제 상 전압이 되는 것이고, 요 루트 3배가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선간전압이 되는 거죠.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간의 동상인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은, 자,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와 전동기로 구분이 되겠죠. 저항부하이냐, L부하이냐, C부하이냐에 따라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교차 자화작용. 그렇죠?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R부하에서는 교차 자화작용. 그렇죠? L은, 자, 발전기에서 L은 바로 감자작용이 되고 C는 증자작용이 됩니다. 전동기는 반대로 L일 때 증자작용이 일어나고 C일 때 감자작용이 일어납니다. L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린 지상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C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 때인 진상일 때를 의미하고, R은 바로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은 동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동상일 때 어떠한 작용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교차 자화작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전류를 I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위상각을 세타라고 하면 횡축 반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횡축 반작용. 횡축 반작용. 자, 주자속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죠? 횡축은 이러한 방향이 될 것이고, 그렇죠? 종축은 바로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잘 보면, 자, L과 C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직축 반작용입니다. 즉, 주자속의 방향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 같은 방향입니다. 자, 이것은 횡축, 즉 교차자 R과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분 중에 이 횡축에 해당하는 것은 I 코사인 세타, 저항이죠, 그죠? I 코사인 세타분이 될 것이고, 이 직축에 해당하는 것은 I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서는 횡축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해서 I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동기발전기의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옳은 것은 앞선 전류다. 앞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진상을 의미하는 거고 C부하를 의미한다. 그렇죠? C부하면 뭡니까? 발전기에서 바로 발전기에서 증자작용이다. 증자작용이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의 부하에 콘덴서를 설치하여 앞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옳은 것은 앞선다. 앞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진상이다. 시부하이다. 시부하면 증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증자가 되면 자속 파이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유도 기전력 E는 4.44fn 파이 m kw에서 바로 이 파이라고 하는 값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증가된다. 증자된다. 그럼 당연히 유기기전력도 증가된다. 단자전압이 증가가 된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삼상 교류발전기 기전력에 대해 90도 늦은 전류가 흐를 때 반작용 기자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90도가 느리다. 느리다? 지상. C부하죠? L부하죠? L부하는 발전기에서 바로 감자작용을 합니다. 답은 자극축과 일치하는, 즉 직축 반작용인 감자작용을 합니다.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동기계의 전기자 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한 상만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XL이 될 것이고, 전기자 저항 RA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XA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 GS는 RA 플러스, 자, 이것은 리액턴스 부분과 같이 J의 XL 플러스 X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답 찾아보시면 라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21번 보시면, 자, 동기계의 전기자 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 크기,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GS의 절대값은 루트 저항의 제곱, RA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XL 플러스 XA의 제곱이 된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동기계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동기 임피던스와 같은 것은, 동기 임피던스, 자, GS는 20번에서 얘기했듯이 RA 플러스 J의 XL 플러스 XA다라고 하고요. 이걸 다시 쓰게 되면 RA 플러스 J의, 자, XL 더하기 XA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XS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XS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동기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액턴스. 자, 근데 이 동기 리액턴스 XS라고 하는 값은 RA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무한히 크다. 그래서 이 RA라고 하는 값을 뭐 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 GS는 뭐라고 쓸 수 있냐? JX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거의 뭐예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의 동기 리액턴스가 됩니다. 자, 23번 문제. 자, 삼상 동기발전기의 삼상 유도기전력이 120이고 반작용 리액턴스가 0.2이다. 90도의 진상전류 20A일 때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회로로 그려보면, 자, 여기는 유도기전력이 E고 반작용 리액턴스가 있고 여기에 단자 전압을 V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XS, XA라고 쓰나요?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했으니까. 자,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기기전력과 단자 전압을 비교해 보면 V는 E-2입니다. 그죠? 이것은 유기기전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압 강하입니다.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죠. 전압 강하는 뭡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리액턴스의 곱이 되겠죠. 자, 적어보면 유기기전력은 120이고요. 마이너스
자, I라고 하는 것은 90도 앞선 전류, 그러니까 J 20이 되겠고, 곱하기. 자, XA는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J 0.2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120 마이너스 J의 제곱 4가 되고요. 자, 여기서 J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20 플러스 4 해서 124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 24번. 자, 발전기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이것은 무브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 무브와 포화 곡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포화 개수는 얼마인가? 자, 가로축을 계좌전류 IF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유도기 전력 E다라고 했을 때, 자, E는 4.44fn 파이 m kw에서, 자, 여기서 IF와 파이가 뭐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IF가 증가하면 E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림이 너무 누워져 있네요. 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좌 철심의 자기 포화로 인하여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격에서의 자, 요거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것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포화율 시그마는 바로 A분의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은 CD가 되고 B에 해당하는 것은 B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화율은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자, 삼상 동기기의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삼상 단락곡선이 뭐다? 직선이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된다. 자,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단락전력 IS는 유기기전력 E에 XL 플러스 XA가 되는데, 자, 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울어지죠, 기울어져.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물선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단락곡선도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도 같이 포화되면 이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이러한 직선의 단락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 부근에 단락이 일어났다고 할 때 단락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락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그 단락전류가 크나 나중에는 점차 일정한 단락전류가 되더라. 이때 여기에서 요 단락전류의 크기는 XS분의 2가 되고, 이 처음에 컸던 요 단락전류는 돌발 단락전류다 라고 하고, 그때 전류값은 뭐 XL분의 2가 된다. 그죠? 다시 넣어볼까요? XL분의 2가 된다. 그렇죠? 처음에는 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단락전류가 된다. 답은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건 뭐다? XL이다. 이 XL이라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죠. 누설 리액턴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동기발전기에서 무부와 전격 전압일 때 단락전류를 IF0, 전격부와 전격 전압일 때의 여자 전류를 IF1, 삼상 단락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를 IFS라고 하면 전격 속도의 단락비는 얼마인가? 단락비. 단락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삼상 단락, 여기는 무부하.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상 단락 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되기 위한 계자 전류 IF와 무부하 시 개방시켜 놓고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이 되는데 필요한 여자 전류 IF의 B가 뭐가 된다? 단락 B가 된다. 문제에서는 삼상 단락 시 단락 전류가 되기 위한 여자 전류를 IFS라고 해놨고, 무부하 시 전격 전압일 때 여자 전류를 IF0다라고 해놨습니다. 답 찾아보시면 나번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자,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단락비가 크다.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 한 12가지 정도가 됐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신다. 단락비가 크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안정도가 좋다. 그죠? 기계가 크다. 뭐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그쵸? 또 뭐가 있습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번의 안정도가 높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전압 변동률이 작다. 뭐다? 단락비가 크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